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TN 가족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불교와 또 불교 명상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을까, 이런 주제로 고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호흡 명상과 또 그 이해와 실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 우리들은 방 안에서 있게 되고 non contact,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서 방콕한다고 그러죠. 집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네, 집에서 뭘 하고 계세요? 네, 명상도 하고 또 TV도 보고 또 라디오도 듣고 또 BTN도 듣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호흡 명상 이해와 실제를 강의하는 그 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명상 공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고 또 복잡한 그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바로 명상이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명상이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명상법이 호흡 명상입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에 대한 부분은 가장 널리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3년도에 그 불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그 여론조사에서 다양한 명상 가운데 어느 명상을 제일 중시하고 또 프랙티스, 연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넘버원이 뭐였을까요? 호흡 명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염불이 아닌가, 혹은 또 간화선 명상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여론조사는 호흡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불안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쉰다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도 시작하기 전에 어때요? 심호흡을 하고, 양궁 선수들도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합 나가기 전에 호흡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요가도 호흡을 하고, 또 대기업에서도 호흡 명상을 하면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기업 임원이나 기업 직원들에게 호흡 명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회사도 아침에 출근하면 호흡 명상을 하고
또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막 산만하고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한 3분에서 5분 정도 호흡 명상을 하고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한 5년 전에 청소년 명상 캠프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명상 캠프에 청소년들이 한 1000여 명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때를 달리하고 장소를 달리해서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 깊고 도움이 된 게 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대답한 거 역시 넘버원은 뭐였어요? 예, 호흡 명상이었어요. 금방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애니어그램 성격 프로그램이 이제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나의 성격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왜 호흡이 좋았냐 그랬더니 내 마음을 조정하고 내가 심리적 안정을 얻는데 호흡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 아마 그 청소년들은 캠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흡 명상이 이제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이제 바깥에서 그렇고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이 호흡 명상이 이제 석박사 학위라든가 학술지에 1년에 2편 내지 3편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80년에서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40년 동안에 발표된 논문이 한 100여 편이 이 호흡 명상과 관련된 논문들이에요. 근데 그 논문들이 이제 주로 보면 현장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한 76%, 100편 가운데 한 76개가 현장 연구예요. 현장 연구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하는 거, 청소년 캠프에서 하는 거, 또 명상 캠프에서 하는 치유 명상이라든가 또 요가 명상이라든가 전반적인 일상 현장 속에서 어떻게 호흡 명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디에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그 효과성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했더니 우울이 감소되고 호흡 명상을 했더니 불안증이 사라졌고 호흡 명상을 했더니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감소됐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76%라고 하면 맞는 연구의 흐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볼래요? 숨 들어 마시고 손을 앞으로 갖다 놓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잠깐 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바로 잠깐 해봤는데 마음이 어때요?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예. 잠깐 단 30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렇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동차를 탈 때나 또 지하철을 타고 갈 때나 호흡 명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코로나 시대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마스크를 쓰죠. 마스크를 쓰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답답하대요. 호흡 곤란이 오고 힘들어서 이거 괜히 썼다 하고 이렇게 벗는데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해야죠. 예. 그러면은 호흡이 어때요? 예, 예. 호흡이 느껴지죠? 예, 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잘 느껴져요. 그래서 숨이 들어올 때를 그 입식이라고 그래요. 들어올 입, 숨 쉴. 그래갖고 입식이고, 숨이 나갈 때를 출.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들어올 때는 들숨, 나갈 때는 날숨. 네. 그래서 호는 날숨이고 흡은 들어 마시는 거죠. 그래서 날숨일 때 알아차림하고 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림해요. 그래서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고 알아차려서 집중하는 명상을 뭐라고 부르죠? 호흡 명상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숨이 호는 나가는 거고 흡은 들어오는 거죠. 그럼 뒤에 명상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명상이라는 말은 앞에 명자는 고요할 명이에요.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알아차려서 마음이 어떻다? 고요해진다. 이런 뜻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명 다음에 상이 있는데 상은 고요하게 생각하다. 앞에서 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알아차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상은 사유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지혜를 터득 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도움을 주는 게 뭐다? 호흡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호흡 명상은 남방 수행에서 많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북방 불교에서도 가져오게 되는데 남방이라고 하면 스리랑카, 인도,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이런 남방 불교 빨리어 니까야 전통을 우리는 남방 전통이다 그래요. 그래서 남방 전통에서 우리한테 전승되어 온 경전들이 있어요. 그 경전이 염처경입니다. 그래서 염처경에 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입출식영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나빠나 사띠 숫다 그러는데 아나하고 아빠나요. 아나는 숨을 들어 마시는 거고 아빠나는 내쉬는 거서 들숨과 날숨을 사띠 알아차림하는 경을 입출식영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흡 명상 강의는 염처경하고 아나빠나사띠 입출식염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이라고 하면은 티베트 또 한국, 일본 이 북방구에 사는 불교 문화인데 여기서는 주로 알려진 게 이제 잡아한경에 나오는 호흡 명상이 있고 안반수의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삼매경이나 좌성경 같은 대승의 선종에서 만든 경, 또 천태에서 만드는 지관수행, 또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호흡 명상.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은 오늘날 시대에만 넘버원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호흡 명상을 많은 분들이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아주 BC 2000년 전부터 호흡 명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 와서는 기존의 호흡 명상하고는 기존에는 마음의 고요함이 많이 강조됐는데 부처님에게 오시면서부터는 알아차림과 지혜의 개발에 호흡 명상이 많이 더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호흡 명상이 왜 도입이 됐을까? 그러니까 호흡 명상은 부처님 이전에도 호흡 명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교에는 호흡 명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 부처님도 어린 시절에 호흡 명상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예, 그래서 호흡 명상은 그 불교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 호흡 명상이 있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호흡 명상이 대두가 되고 강조됐을까? 또 부처님도 어린 시절에 그 호흡 명상을 이제 하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이 부정관법이라고 있어요. 몸이 더럽다고 관찰하는 수행법이 부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자가 아니 불자 정자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관찰하는 것을 부정관인데 뭐가 더럽다? 몸이 더럽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어때요? 집착을 하니까, 탐착을 하니까. 그래서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들은 어때요? 못 견뎌 하죠. 예. 몸이 또 불편해도 못 견뎌 하고, 몸이 좋다는 것은 온갖 거 다 먹고, 그리고 우리 인사가 몸 건강하세요. 몸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몸에 대한 탐착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보는 거냐 하면 탐으로 봐요. 탐착.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그것이 탐착이 고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착을 버려야 된다. 탐착을 줄여야 된다. 이래요. 그러면 탐착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야? 그 핵심이 몸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몸이 진리를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 후에 산 것도 아니고 지금 1세기에 태어나 있잖아요. 여기서 사는 것은 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도 이 몸과 함께 하죠. 진리가 뭐 조선시대 때 진리고 지금이 없는 건 안 되죠. 지금은 없는 진리가 미래에 있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이곳에서 구현돼야 되고 이 역사 현장 속에서 진리는 실현돼야 돼요. 그럼 진리를 실현하는 그 도구가 뭐예요? 몸이죠, 몸.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몸을 한번 만져봐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어요. 이 몸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때요? 몸을 통해서 고통을 받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다 몸이 느끼는 거니까 몸이 고통을 받고 또 몸에 탐착을 하니까 이 몸이 더럽다. 이렇게 그래서 부정관법을 이렇게 몸이 더럽다고 하는 이 명상을 이야기를 했고 많은 출가자들이 몸이 더럽다는 명상을 이제 프랙티스 연습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래요? 네, 그래서 이 부정관법이 몸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걸 제가 말로 하면은 잘 여러분들이 못 느낄 거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실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자세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앉아 보시고 오늘 와주신 방청객들도 두 손을 무릎 위에다가 그 상태로 조용히 올려놓고 그리고 눈을 조용히 감아봐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안내하는 목소리를 따라서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조용하게 제 안내를 따라오시기 바래요. 이렇게 하는 것을 안내된 명상이다 그래요. 가이디드 메디테이션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제가 부르면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따라 해보는 거예요. 살갗, 손가락, 몸의 털, 손톱, 발톱, 뼈. 이것은 더럽다. 자,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봐요. 허파, 심장, 위, 쓸개, 작은 창자, 큰 창자. 이걸 떠올리면서 이것은 더럽다. 자, 이번에도 또 떠올리면서 따라오세요. 침, 가래, 땀, 고름, 오줌, 똥. 이것들은 더럽다. 머리, 어깨, 몸통, 아랫배, 손발. 이것들은 더럽다. 자,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눈을 떠봐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자,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하고 난 소감. 그렇게 들을 때는 좀 네. 뭔가 답답하고 무겁고 네.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호흡을 이렇게 하고 내뱉어 보니까 예, 조금 그게 씻겨 나가는 듯하고 좀 예, 편안한 것 같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부정관법을 했더니 내 몸이 이렇게 더럽다고 느꼈는데 숨을 제가 마지막에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어라. 그러니까 더럽다는 느낌이 이렇게 씻어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하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당시에 이 부정관법을 했던 많은 분들이 이 몸이 더럽다, 또 혐오스럽다, 이런 점에서는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리 그럽니다. 싫어서 뭐하다? 떠나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 때 기억을 못하지만 젖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이들이 엄마의 젖에 대한 탐착이죠. 예. 엄마의 젖에 대한 그런 탐착인데, 그래서 그 젖을 빨리 끊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젖꼭지에다가 막 쓰디쓴 약을 바르고 빨갛게 해서 싫어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요법을 혐오기법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수정하거나 심리 치료할 때 혐오기법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 계속 토해요.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속 토하면 이 아이는 어때요? 생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엄마 젖을 먹어야 영양이 공급이 되고 성장하고 뼈도 만들고 머리도 발달할 텐데 계속 토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혐오 기법을 쓰기로 했어요. 혐오 기법. 어떻게 했냐면 레몬즙, 쓰디 쓴 레몬즙 있죠. 아이가 토할 때마다 레몬즙을 방울을 거기다 입에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토하면 떨어뜨리고 토하면 떨어뜨렸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토하는 것은 쓰구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건 몸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토하는 것은 뭐하다? 쓰다. 토하면 쓴 느낌이 온다. 아이고 나는 싫다. 그래서 토하는 것을 멈췄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혐오 기법을 또 많이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딸이 늦게 들어와. 중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늦게 들어오면 부모 어머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걱정하죠. 일찍 오라고. 근데 딸아이는 막 10시 넘어서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대학 가서 그렇게 하지. 지금은 중고등학교 때는 10시 이전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10시가 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리 몽댕이를 부숴요. 예. 뭐 그러는 엄마도 계시고 잔소리를 해대는 엄마도 있고 혼도 내주는 엄마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무슨 기법? 혐오 기법. 그래서 싫어서 떠난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싫어서 출리라는 말도 쓰고 벗어나 떠나다는 거고 염리 싫어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대한 탐착도 어때요? 자기 몸에 대한 탐착이 심한 사람한테 이 몸은 더럽다고 관찰하면 어때요?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갈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면 어때요? 몸이 더럽다고 너무 강하니까 내 몸이 더럽고 징그럽고 혐오감이 나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면 뭐하나. 암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몸이 고통스럽고 막 몸에서 뭐죠? 지금은 덜 그러는데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 방사선 치료를 하면 몸이 색깔이 까매지면서 몸이 썩어가니까 냄새가 나고 싫어요. 역겨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역겨우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 가족들도 안 가고 본인은 어떻겠어요? 당사자는 막 자기 몸이 썩어가니까 더럽고 냄새 났고 그러니까 죽고 싶죠. 마찬가지로 옛날 수행스님들도 내 몸이 더럽다고 이렇게 부정관법을 하니까 그 죽고 싶은 마음이 나서 실제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목숨을 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돼서 교단의 심각한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난이 부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쉽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법을 부정관법 말고 그 새로운 즐겁고 뭐라고요? 즐겁게 긍정적이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법. 이게 너무 부정적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줄은 알아. 특별한 사안에서는 뭐 아이가 토를 한다든가 아이가 늦게 온다든가 아이가 너무 집착을 하면 이 벌을 주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벌을 주면 긴장되고 불편하니까 좀 즐겁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법을 부정관법 대신에 다른 대안을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대안으로 제시한 게 호흡 명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편안하게 명상할 수 있게 그게 뭐였다? 호흡 명상이었다. 방금 전에 해보니까 내 몸이 더럽다 그러니까 혐오죠. 만약에 예를 들면 성도착증이라든가 성적인 이런 폭행하시는 분들에게 몸의 더러움을 느끼면 가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한테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시키기에는 부정관법이 매우 무리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호흡 명상을 아나빠나사티,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이 호흡 명상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호흡 명상이 부정관법 때문에 도입된 게 아니고 부처님은 이미 출가하기 전부터 호흡 명상을 했는데 새롭게 도입을 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부정관법 때문에 부처님이 호흡 명상을 도입한 거 아니지 않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호흡 명상하고 불교에서 하는 호흡 명상이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냐? 요가 호흡에서는 뿌라나 야마 그러는데 뿌라나가 호흡이라는 뜻이고 야마가 통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가 호흡에서는 숨을 통제하고 억제해요. 그래서 거기 짐승들이 개를 키워보시면 개들이 호흡을 어떻게 해요? 하죠. 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자도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죠? 그 이유는 몸에 털이 많아서요. 가죽이 두껍고. 그래서 인간이 발전하면서 그 땅구멍으로 대처됐어요. 그래서 땅구멍으로 부패물이 나가고 땅구멍으로도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구멍과 그러니까 털을 벗는 대신에 털이 있으면은 뭐 어디서든지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몽땅 옷 벗고 들판에서 자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DNA 성장의 선택에 의해서 털을 벗고 공동체를 하면서 집을 짓고 살면서 털이 필요 없게 되고 몸의 온도 조절을 위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땅구멍이 생겨난 거죠. 이게 땅구멍으로 온도 조절과 습도 조절과 호흡도 하게 되니까 우리는 호흡을 어떻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이 왔을까요? 목숨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오래 살게 됐다. 그래서 개나 사자들은 오래 살지 못한 이유가 호흡을 빠르게 하니까 그렇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호흡을 잘하는 게 뭐다? 오래 사는 길이다. 그리고 호흡을 잘하면 그 뇌의 부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는 그 교감하는 거거든요. 위협적 상황에서 분노, 불안, 우울이 오면 감정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호흡도 막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계는 이것을 가라앉힌단 말이에요. 근데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려면 허파를 자극을 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이 돼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자.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호흡 명상을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다? 털 옷을 갈아입고 땅구멍으로 대신했다. 그래서 땅구멍으로도 호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는 20년간 살지만 우리 인간들은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호흡 수행만으로도 신선이 된다. 그래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호흡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호흡 명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호흡 명상이 이렇게 됐냐. 불교 호흡 명상하고 그러면 그 불교하고 다른 게 거기는 호흡을 통제하는 데 관심이 있어. 그리고 중국의 단전 호흡도 뭘로 해요? 호흡을 하죠. 여기 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 호흡은 바깥에 있는 자연의 기운을 어때요? 끌어들여서 단전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풍을 팍 날린데 기를 운용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인도는 생명 영장에 초점이 있고 중국은 기를 모아서 불로 장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 그래서 장풍을 부리고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입장에 있어요. 근데 불교는 감정을 조절하고 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알아차려서 지혜의 힘을 키우자. 이게 불교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가 호흡하고 중국 단학이나 단전 호흡에서 하는 거하고 불교에 하는 방법은 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알아차려라. 그게 지혜의 힘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개발을 위해서 뭐 하라? 호흡을 하라. 이게 불교 호흡 명상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호흡 명상이 있었지만 불교에서 호흡을 도입한 이유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함도 아니고 기를 축적하기 위함도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지혜의 개발을 위해서 호흡을 도입을 했다. 그렇고 부정관법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제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